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보통 일본의 자동차를 딱 떠올려보면 이니셜 D 만화에서 산길을 멋진 드리프트로 달리는 다양한 JDM 차량들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왕관 미드나잇 만화처럼 튜닝이 엄청 된 차량들이 수도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떠올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 가보면 거의 경차에 가까운 박스카들, 즉 K카라고 불리는 경차 규격의 차량들만 엄청 보이고, 우리가 상상하던 JDM, 예를 들어 마츠다의 RX-7이라든지 미쓰비시의 랜서 에볼루션, 닛산의 스카이라인 R34 같은 이런 차량들은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야심한 밤이나 다이코쿠 주차장 같은 특별한 장소를 가본다면 우리들이 찾던 JDM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일본은 밋밋한 디자인의 K카나 토요타와 혼다 등 일상생활에서 탈 법한 평범한 자동차들이 일본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평범한 일본 자동차의 디자인을 깨버리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그 존재를 톡톡히 어필하는 일본의 10번째 자동차 회사이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기발한 예술성을 가미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자동차 제조사계의 지브리 스튜디오 미츠오카 모터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츠오카의 그 시작. 먼저 미츠오카는 일본에서 10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 다음으로 1996년에 정식 등록된 일본의 제10번째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사에 대해 많이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미츠오카가 2016년까지 몇몇 해외 시장을 제외한 오직 일본에서만 자동차를 판매했던 코치 빌더였기 때문이죠. 시간을 거슬러 1960년대 닛산의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을 하던 미츠오카 스스무는 정비공에서 영업사원까지 다방면으로 일을 했고, 1968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250마일 떨어진 도야마 지역에 자동차 정비소를 개업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코치빌더는 아니었고, 영업직의 경력을 살려 부부라는 브랜드를 만든 다음 중고차를 사고 파는 매매업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창업주인 미츠오카 스스무는 완전한 자동차 메이커로 미츠오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표가 가슴속에 항상 있었기에 1982년 50cc 엔진을 얹은 미니 3륜차 구부 501을 시작으로 뷰트, 류기, 히미코, 버디 등 현재까지도 모험심이 넘치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 오며 진짜 자동차 제조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담으로 미츠오카의 차량들을 보면 비록 한 끗 차이이긴 해도 클래식 영국차나 롤스로이스 같은 클래식 디자인의 자동차가 많은데, 그 이유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일본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일본 사회는 유럽 브랜드의 수입차 인기가 높아서 창업주인 미츠오카 스스무는 당시 제규어나 롤스로이스 같은 영국 클래식 모델들을 모티브해 더욱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차량들을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현재 미츠오카의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설명한 대로 독특한 디자인의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사업부,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부부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해오던 자동차 매매 사업, 마지막 세 번째로는 쉐보레, 아우디, 람보르기니 같은 다양한 수입 차량들과 BMW 모토라드, 두카티, 트라이엄프 등 수입 이륜차들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정식 딜러 사업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츠오카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인지 미츠오카 자동차 사업부는 그룹 전체 매출의 7.5%밖에 안 되고, 주된 매출은 수입차 딜러 및 자동차 판매업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완벽한 혼종, 그 첫 번째, 뷰트. 제규어의 전설적인 모델 중 하나인 마크2가 딱 생각이 날 정도로 지나치게 똑 닮은 미츠오카의 뷰트는 1993년 첫 출시 이후 미츠오카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관만 그럴싸할 뿐 자동차의 뼈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기아 프라이드와 비슷한 닛산의 소형 해치백 닛산 마치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심지어 닛산 마치가 세대를 변경하면 뷰트 역시도 비슷한 시기쯤 세대 변경을 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3년 미츠오카는 4세대 뷰트부터 더 이상 닛산의 마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토요타의 4세대 야리스를 기반으로 1.0과 1.5 가솔린 차량을, 또 전동화 시대에 발맞춰 1.5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내놓으며 신규 고객들 유치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혼종, 그 두 번째, 가류와 류기.
열도의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보통 토요타의 센츄리를 떠올리지만 진짜 롤스로이스를 그대로 복각한 디자인의 일본 자동차는 미츠오카의 가류가 유일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츠오카 가류는 미츠오카의 대표 라인업으로 롤스로이스의 클래식 모델 실버 클라우드 2를 모티브했는데 역시나 외관만 그러할 뿐 각 세대별로 닛산의 크루, 세드릭, 투가, 티아나 등 닛산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사용해 가류를 완성시켰다고 하네요. 심지어 가류의 뚜따 버전인 컨버터블을 만들어야 할 때는 차체가 맞는 차량이 일본에 없어서 포드의 5세대 머스탱 컨버터블을 사용하기도 했고 가류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닛산이긴 하지만 인피니티의 준대형 세단 인피니티 M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류에 이어 비교적 최근인 2014년도부터 등장한 류기 역시도 롤스로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예전보다 닛산이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미츠오카는 토요타의 코롤라, 악시오를 사용해 류기를 만들었고 외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코롤라 필더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완벽한 혼종 그 세 번째 히미코. 미츠오카가 2015년 런던 모터쇼에서 미츠오카 로드스터로 공개한 미츠오카 히미코는 옛날 쌍용 자동차의 칼리스타가 생각나듯 긴 노즈와 짧은 데크의 디자인을 살린 레트로풍의 자동차입니다. 물론 쌍용의 칼리스타나 미츠오카의 히미코 디자인은 영국의 펜서 웨스트 윈즈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오리지널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히미코의 바탕이 되는 차량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MX-5 미아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귀여운 미아타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츠오카는 3세대, 4세대 미아타를 사용해 1세대 히미코와 2세대 히미코를 만들게 되었고 이 외에도 미츠오카와 마츠다의 관계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94년 미츠오카가 자동차의 셰시를 직접 디자인해 제작하고 마츠다의 1세대 MX-5 엔진을 얹어 로터스 7의 레플리카 모델 제로원을 만들면서 그 시작이 되었죠. 추가로 제로원이 생산될 당시 미츠오카가 만든 셰시들은 충돌 테스트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미츠오카는 제로원을 약 350대나 판매하며 1996년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일본의 10번째 자동차 제조사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를 만드는 이상한 회사.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츠오카는 닛산이나 토요타, 혼다 등 다양한 회사에서 만든 차량 위에 그저 자신들이 디자인한 자동차 껍데기를 씌우는 소위 차량의 외장 개조만 하는 괴짜 같은 회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츠오카 공장에는 45명의 숙련된 장인들이 창업자인 미츠오카 수수무의 영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디자인대로 직접 유리 섬유를 가공해 강화 플라스틱으로 차량을 만들고 또한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닛산이나 토요타 같은 여러 회사와 협력 관계로 있기에 차량 보증이나 리콜 같은 문제도 이상 없이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죠. 물론 이 덕분에 일본 한켠에서는 미츠오카가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와 튜닝업계 쪽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악어새 같은 포지션의 회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 21세기지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20세기 디자인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미츠오카의 과거 차량들과 또 현재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차량들까지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면서 미츠오카 모터스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슈퍼카 오로치. 일본의 슈퍼카라고 하면 흔히들 렉서스의 LFA나 혼다의 NSX를 떠올리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츠오카 역시도 일본 슈퍼카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며 2001년 도쿄 모터쇼에서 오로치라는 차량을 등장시키게 되었죠. 먼저 미츠오카는 일본의 페라리라고 불렸던 혼다 NSX의 엔진과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해 오로치를 만들었고 이미 검증된 NSX의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돼서 그런지 당시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미츠오카는 결국 오로치를 상품화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다 된 플랫폼의 외관 디자인도 끝난 터라 금방 상용화가 되나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오로치의 상용화는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5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오로치의 판매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기존 혼다 NSX의 플랫폼을 사용해 오로치를 만들기도 했고 또 개발 당시에는 페라리 512 테스타로사를 기준으로 만든 미츠오카만의 셰시까지 채용하면서 진짜 NSX의 뒤를 잇는 슈퍼카가 나오나 했지만 정작 그 결과물은 렉서스의 SUV 모델인 2세대 RX의 3.3 6기통 가솔린 엔진과 아이신 5단 자동 변속기를 품은 평범한 차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는 혼다의 다른 일부 부품들도 마츠다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성능의 여러 브랜드가 합쳐진 그야말로 혼종이 탄생한 격이었는데, 여기서 미츠오카 담당자 말에 따르면 1580kg의 공차 중량에 233마력이라는 엔진 출력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만큼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패션 슈퍼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로치는 컨셉 초기와 똑같이 엔진이 운전석 뒤에 있는 미드실 레이아웃을 채택하기도 했고, 자체 제작 셰시로 당시 일본차로서는 규격 외에 로우엔 와이드 바디를 보여주며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인 것은 도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치 꼬리와 머리가 8개 달린 일본 신화의 주인공 오로치라는 그 이름처럼 일본의 여러 제조사의 부품들이 다 합쳐진 그냥 일본 특유의 혼합체 같은 느낌이 어쨌든 오로치는 화려한 외관과 달리 233마력 V6 3.3 엔진과 5단 자동 변속기라는 평범한 조합으로 슈퍼카가 아닌 슈퍼 평범카가 되었지만, 출고가는 무려 일본 현지에서 1천만엔,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였고 2010년대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겉은 다치 챌린저에 그 속은 혼다 시빅인 자동차.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컨셉만 잡혀 쇼룸에 전시된 미츠오카의 신차 M55는 차량 이름 그대로 미츠오카의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만든 컨셉카입니다. 물론 미츠오카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M55의 생산을 마치고 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M55의 스펙은 혼다의 11세대 시빅 해치백으로 158마력의 2.0 자연흡기 엔진이나 180마력의 1.5 터보 엔진 두 종류로 나온다고 하네요. 특히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 기어봉과 클러치가 있는 영상을 보니 CVT가 아닌 6단 수동으로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다만 아쉬운 사실은 다치 챌린저처럼 근육빵빵한 아메리카 머슬 속에 혼다의 고성능 타이발의 심장까지 이식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M55에는 타이발 사양까지 탑재가 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토요타의 쉐비를 입힌 미츠오카의 첫 SUV. 미츠오카의 창업주 미츠오카 스스무는 제규어와 롤스로이스 같은 영국 클래식의 영감을 받아 차량을 디자인했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미츠오카를 이끌어가는 미츠오카 스스무의 동생 미츠오카 아키오는 북미 현지에서 미츠오카 법인을 만든 장본인이기에 북미권 자동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다치 챌린저 모습을 한 M55를 신차 컨셉으로 발표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전인 2020년에는 1970에서 80년대 사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클래식 쉐보레 SUV를 꼭 닮은 버디를 출시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기존 미츠오카 차량들은 화려한 곡선미를 강조했다면, 버디 같은 경우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적극 적용했고, 특히 버디의 앞모습을 본다면 영락없이 쉐보레 K5 블레이저 2세대가 생각날 정도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에 과한 크롬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각진 사각형의 헤드램프와 휠에는 클래식 느낌 그득한 크롬 허브캡까지 장착되어 진짜 올드스쿨 룩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버디는 진짜 1980년대 미국 차처럼 V8 대배기량 엔진이 장착되어 연비가 안 좋을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이미 검증이 완료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토요타 라브4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파워트레인 역시도 라브4와 똑같이 171마력 2.0 가솔린 엔진과 178마력의 2.5 하이브리드 사양을 다 고를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신구 조합이 완벽한 뉴트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버디는 출시가 되자마자 2022년 생산분까지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2년치 생산량이 다 매진되었다고 해서 뭐 엄청난 계약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미츠오카 공장 자체가 버디를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생산량이 100대 안팎뿐이라서 다른 제조사에 비해 엄청난 판매량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의 락스타가 떠오르는 미츠오카의 락스타. 미츠오카는 과거 MX5를 이용해 여성스러운 느낌의 히미코를 만든 적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같은 MX5를 기반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락스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락스타의 외관을 보면 역대 미국 자동차 중 가장 아름답다는 쉐보레의 콜벳 2세대 C2를 빼다 박은 것 같은데, 락스타를 디자인한 인물은 처음부터 C2 콜벳을 모티브로 삼을 계획도 없었고 그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찾다가 자신이 중학교 시절 기억했던 스케일감과 외관으로 락스타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락스타를 디자인한 장본인은 애석하게도 과거 오로치를 디자인했던 사람과 같은 인물로 미츠오카의 수석 디자이너인 아오키 타카노리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본 자동차에 질려 자신만의 걸작을 만들고 싶어 했던 미츠오카는 디자인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제조사들이 가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미츠오카의 행보는 각 차량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여러 제조사들과 일본 튜닝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초 같은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느낌의 레트로카만 만드는 그저 그런 자동차 제조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미츠오카 같은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도 생기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